하거나 그리고 또 빌드를 하고 이런 순환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얼마만큼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딱히 대답은 없지만 빌드를 최대한 적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윈도우 C 6.0 소개한다면은 간단하게 첫 줄에 나와 있지만 32비트 리얼타임 멀티스킹 운영체제입니다. 32비트와 하드 리얼타임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윈도우즈란 말을 썼기 때문에 GUI 환경이 인베디드 OS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환경, 바탕화면이나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윈도우즈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윈도우즈란 말을 그대로 썼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반적인 데스크탑 윈도우즈라고는 전혀 별개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S 기능이 이제 컴포넌트화 되었다는 것은 OS 기능들이 쪼개져서 각각에 대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원하는 기능을 선택만 하시면은 그대로 빌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컴포넌트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부터 해가지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아니면 각종 드라이버 DLL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거기서 내가 만들 디바이스에 맞는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빌드할 때 포함만 시켜주시면은 자동으로 빌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OS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CPU군을 지원하는데요. 이 CPU는 예전부터 거의 동일하게 지원했었죠. 윈도우 C 6.0에서도 마찬가지로 ARM과 MIPS, SH4, X86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하고요. 거기에 따른 샘플 BSP를 플랫폼 빌더에서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ARMU가 이제 BSP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하죠. 하지만 윈도우 C에서 ARM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인 이유도 있지만 해당 BSP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가 윈도우 C에 특화된 디바이스가 좀 내비게이션 쪽이 많다 보니까 좀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제 AU1200이나 AU1300으로 많이 개발도 하시고 계신데 또 세계적인 취향을 보면은 또 다양한 CPU군이 여러 가지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딱히 국내에서만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항상 많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균일하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BSP 목록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C 6.0을 처음 설치하시면 나오는 BSP고요. 이것도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BSP도 또한 업데이트가 됩니다. 현재는 R2 버전까지 나와 있죠. 이 R2 버전에도 BSP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BSP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PXA 270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I의 7109, 그 다음에 이제 컴팩의 5530 그런 BSP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냥 6.0 단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R2를 같이 포함을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업데이트 하시려면은 R2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밑에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봤었는데 밑에 링크가 굉장히 흐릿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색깔을 좀 잘못 쓴 것도 있는데 이 링크를 보시면은 현재 윈도우 C에서 지원하는 BSP 목록들이 나옵니다. MSDN에 나오는 자료고요.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C에서 이제 윈3 API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윈3 API가 일반적인 데스크탑 윈3 API하고는 틀리다는 것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윈3 API 구조는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함수들이 이제 데스크탑용하고 윈도우 C용하고 틀리게 되는데요. 윈도우즈 C만의 컴팩트한 함수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용 그 API를 수정을 해서 C에 맞게 변경된 함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인 함수도 또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집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데스크탑에서 있는 함수인데 C에서 없는 함수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퍼포먼스와 관련된 함수들인데요. GDI 관련된 그래픽 쪽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C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C에서는 많이 제거가 됐죠. 아니면은 좀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윈3 API 자체 함수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하고 윈도우 C 애플리케이션하고는 호환이 안 됩니다. 만약에 호환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소스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데 아주 기본적인 함수로만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되는 반면에 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좀 그래픽 GUI 화면을 좀 많이 쓰는 경우에는 거의 새로 만드시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많이 틀리죠. 그리고 이제 표준 P 포맷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데스크탑 윈도우하고 동일한 파일 포맷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윈도우 C exe 파일이 데스크탑 XP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죠. 파일 포맷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디펜즈나 덤프빈 아니면 리소스 에코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디버그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리소스 같은 걸 수정할 때 사용하기가 유용하다는 거죠. 새로운 파일이 아닌 기존에 있는 데스크탑용 그 확장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양한 국가별 언어를 지원하는데요. 이건 MUI를 지원하는 게 윈도우즈의 공통적인 사양이죠. 일반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 서버도 마찬가지고 각 다국어를 지원한다는 건데 윈도우 C 같은 경우에는 이 다국어 지원이 굉장히 미흡한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데스크탑에 비하면 한 12개 국어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OS가 유니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그 소스만 그 스트링 값만 바꿔주면은 MUI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2개국어 안에 포함되지 않는 MUI 중에 러시아어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직접 개발을 했더라고요, MUI를. 그래서 배포를 직접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를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러시아어 MUI가 또 필요하게 되고 각각의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하는 경우에 이제 MUI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근데 굳이 PDA나 그런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보이지 않는 화면에서라면은 MUI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MUI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 제어판이나 아니면은 기타 바탕화면에 대한 그 언어들이 다 변경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C 디바이스들을 보면은 바탕화면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없습니다.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이 먼저 뜨죠. 즉 애플리케이션에서 언어만 변경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용자들은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 OS인지. 굳이 그거를 알 필요도 없고요. 내비게이션만 예를 들더라도 내비게이션에서 바탕화면 보고 하진 않죠. 그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나 거기에 따른 유저 UI들을 다 해당 국가별 언어로 맞춰만 주면은 쉽게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윈도우 C의 내부적인 메모리를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총 4GB의 가상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윈도우 C는 가상 메모리, MMU가 없으면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 메모리 기반에서 항상 동작을 하는데요. 2GB는 커널 영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GB, 나머지 2GB는 사용자 영역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윈도우 C 6.0 이전 버전까지는 그 2GB 내에서 슬롯 방식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당 32MB밖에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약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도 256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프로세스당 2GB의 가상 메모리가 할당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가 32K, 그러니까 32,000개까지 거의 인베디드 OS에서는 무한대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프로세스를 쪼개가지고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일 그 프로세스 하나로 웬만한 처리들이 다 가능하도록 변경된 게 윈도우 C 6.0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커널 단도 많이 변경이 되는데요. 프로세서하고 그 가상 메모리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그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의 나눠짐으로써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유저 모드로 동작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에 그 자원들을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기능일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OS가 죽거나 OS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6.0부터는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됩니다. 유저 모드는 유저 모드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커널 모드는 커널 모드에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